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누구나 대학원을 한 번씩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쯤 고민하고 저처럼 회사를 다니는 중에 대학원을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최근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다가 회사에서 좋은 기회로 미국 석박사를 가게 돼서 입시 과정을 치렀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는 것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꽤나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미국 대학원을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이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 대학원을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큰 그림을 7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연구를 할까?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건 나는 연구가 하고 싶은지, 그리고 하고 싶다면 어떤 연구를 할지입니다. 물론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만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학원 3년차가 되어도 연구 주제를 못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대학원 생각을 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연구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연구 주제를 찾아볼 수 있냐? 우선은 관심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할 것은 명확했어서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전공을 선택했다면 해당 전공의 상위 10위 혹은 20위까지 학교들의 교수님들을 찾아보고 각 교수님들의 최신 논문을 훑어보면 됩니다.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찾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록만 읽어보면서 요즘 내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은 어떤 주제를 연구하는지 동향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개인 웹사이트를 운영해서 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업데이트가 안 된 지 5년에서 10년 정도 된 사이트들입니다. 그러니 웹사이트는 참고 정도만 하시고 구글 스칼라에서 관심 있는 교수님을 검색하고 최신 논문의 초록들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핵심은 첫째는 요즘 기술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중에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나 이런 거 관심 많고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상 이 첫 번째 단계는 9월 초까지 마무리되어야 뒤에 나오는 영어 시험과 교수님 연락을 하기에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단계는 9월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정리하고 저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 시험 준비. 연구 주제까지 정해졌다면 이제는 토플과 GRE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선 토플은 필수이고 학교마다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조금씩은 달라도 120점 만점에 종합 점수는 100점 초반대까지 필요하고 스피킹은 20점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 요구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80점 중반대 이상의 점수만 받아도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곳도 있는데 이 경우 ESL이라는 영어 기초 수업을 병행해서 듣는다는 조건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하다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막상 합격하고 나면 학교 수업만 듣기도 벅찬데 영어 수업도 추가로 들어야 되는 거라 꽤나 고생스럽다고 합니다. 토플 점수는 2년간 유효하니 미리부터 준비해서 토플 점수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과정을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GRE는 커트라인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위권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340점 만점에 최소 320점대는 필요한 것 같고 330점대이면 좋은 점수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대학에서만 필수 조건으로 걸고 대부분은 선택사항이고 점점 받지 않으려는 추세입니다. 제가 알아본 곳 중에서는 스탠포드, MIT, UC 버클리는 아예 받지 않았고 카네기 멜론은 학과에 따라 필수로 요구하는 곳이 있었고 UIUC, UT 오스틴, UC 샌디에고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영어 성적을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시점에 내가 어떤 학교와 학과에 지원할지를 결정해서 해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시험만 준비하는 건데 제 경험상 이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도 다르고 학과마다도 다른데 같은 학과에서도 결국 어떤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원에서의 2년 혹은 5년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어딜 갈지 결정하는 건 무모하다고 판단했고 어떤 대학원을 갈지 모르니 그냥 GRE 점수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9월 초에 시작해서 아주 빠듯하게 한 달 정도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11월 중순까지는 시험을 봐야 대학원에 점수를 제출할 수 있으니 최대한 미리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적을 준비하는 단계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를 끝내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음 단계들까지도 계속 병행해서 진행한다. 그리고 내가 빨리 영어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다음 단계를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와 교수님 정하기. 세 번째는 지원할 학교와 교수님을 정하는 거고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교수님들을 정해야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대학원에서 학생을 뽑는 방식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원들에서는 지원서에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교수님을 3명 정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 지원서가 그 교수님들에게 전달돼서 교수님들이 이 학생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입학처에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교수님들의 의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 경험상 UIUC는 교수님이 원한다고 하면 사실상 합격을 보장받는 격이고 스탠포드나 UT 오스틴의 경우는 중앙 입학처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국 교수님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할 만한 대학원생을 뽑지 않으면 대학원생도 입학처도 난감해지기 때문에 결국 교수님의 선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학교를 지원할 때처럼 차근차근 준비하고 지원서를 잘 써서 합격할 확률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이직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교수님들께 빨리 연락을 드려서 미리 확답을 받아놓는 것이 더 적합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와 제 대학원 선배들의 경험상 9월 중순에는 연락을 드려야 10월 전까지 줌으로 면접 겸 미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 미리 확답을 받아놓으면 사실상 합격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이후 과정을 준비할 수 있으니 원하는 연구실에 TO가 다 차기 전에 빠르게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조건 빨리 연락드린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9월 초에 연락드리면 웬만하면 답장을 주시는 것 같고, 9월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10월 전까지 이 3단계를 꼭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CV와 스테이트먼트 작성, 그리고 교수님 컨택. CV는 이력서, 스테이트먼트는 자기소개서와 연구계획서를 반반 섞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둘은 원래 지원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에세이인데 교수님들께 연락드릴 때에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이메일을 읽고 답변을 주실 확률이 높아져서 되도록 9월 말까지는 1차로라도 완성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뽑을 사람은 1년에 많아봤자 2명, 3명인데 받는 메일은 수천 통이니 CV나 스테이트먼트와 같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간결한 문서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하다 보면 내가 교수님과 연락을 했을 때 어떤 이력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교수님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미리 준비할 수도 있어서 교수님들께 연락드리기 전에 꼭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9월 말까지는 CV와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하시고 문서들이 준비되는 대로 교수님께 메일에 첨부해서 연락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나면 한 20%에서 25%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줌 미팅을 하고 싶다는 답장이었고, 딱 한 분만 난 올해 학생을 뽑지 않는다 라고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80% 정도 되는 분들은 답장을 주지 않으셨고, 제가 주변에 수소문을 해봤을 때도 비슷하게 답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훨씬 더 답장을 많이 받은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꿀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20%보다 훨씬 덜 답장을 받으셨다면 나의 CV나 스테이트먼트나 이메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서와 교수님들 컨택까지 끝났다고 치고 저희는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서 요청드리기. 추천서는 대부분 3개까지는 필수이고 최대 5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의 핵심은 이 친구는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라는 것을 연구를 경험해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입증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좋다거나 성실하다 등의 내용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들께 연구 능력이나 경력과 관련해서 추천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처럼 학교를 떠난 지가 오래됐다면 회사 내에서 박사를 하셨거나 교수님 출신인 분들께 추천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안 된다면 임원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원 같은 연구는 아닐지라도 현업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연구해서 해결했는지, 그 결과 어떤 좋은 성과를 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잘 알았던 교수님들 위주로 연락하기보다는 수업을 들었던 분들 중에서 연구 실적이 좋은 분 혹은 연구 경력이 오래된 분들께 먼저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한 달 전에만 연락하면 추천서를 써주시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연락을 드려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지원서 작성 및 시험 마무리.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본인이 할 것만 남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온갖 교수님들께 연락드리고 새벽에 줌 미팅도 하며 신경 쓸 게 많지만 이제부터는 나 혼자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영어 성적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원서에도 별의별 정보를 다 입력해야 되고 학교마다 요청하는 정보도 조금씩 달라서 저는 10월 말에 원서를 하나씩 쓰기 시작해서 개인정보나 학부 때의 정보와 같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채워넣었고, 성적증명서, 재정증명서 혹은 스테이트먼트처럼 별도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따로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공식으로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리 잡고 한 번에 끝내야겠다고 앉지만 막상 하다 보면 대학교나 회사에서 떼와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서 까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응답을 받아 정보를 채우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건 이력서와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이미 이력서와 스테이트먼트를 완성해 놓았다면 바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스테이트먼트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주제가 달라서 요구하는 주제마다 에세이를 작성하고 학교에 맞게 조금씩 바꿔줘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건 0단어 1000자 이내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연구 경력이 있는지, 학위를 취득한 뒤에는 뭘 하려고 하는지 등을 작성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양식 기준으로 A4 용지 2장을 꽉 채우는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일수록 다른 주제의 에세이들도 요구하는데 주로 챌린지와 다이버시티 주제로 추려집니다. 챌린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냈는지, 다이버시티는 본인이 어떻게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 250자에서 500자 내로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3개의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고 이 3개를 각 학과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서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요즘에는 챗GPT나 리튼 같은 서비스가 워낙 잘 나와서 초안을 작성하신 후에 도움을 받으면 아주 수월하게 첨삭할 수 있는데, 초안을 작성하는 것만 해도 꽤나 고통스러우니 너무 미루기보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는 에세이에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원서의 나머지 부분들은 끝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에세이를 완성했다면 이제 결제만 남게 됩니다. 지원서 제출 기한은 빠르게는 11월 말부터 늦게는 1월 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원한 학교들은 대부분 12월 15일이 마감이었고 지원 시 지불하는 비용은 저렴하게는 9만원에서 비싸게는 15만원까지 있어서 저는 8개 학과에 지원하는 비용으로만 100만원을 썼습니다. 참고로 GRE와 토플은 한 번 볼 때 30만원, 점수를 보내는 비용도 별도라는 점은 비밀이 아닙니다. 7번째, 추천서 확인 및 리마인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어렵진 않지만 교수님들이 추천서를 제출하시도록 요청해야 되는 거라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꽤나 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추천서 기한에 관련해서는 학과마다 규칙이 달라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만, 제 경우에 UT 오스틴의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추천서가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교수님 사정이 맘처럼 되지 않는 걸 이해해서 조금 늦어져도 고려해줄 수 있다라는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교수님이 거의 2주를 늦으셨지만 전달은 된 것 같았습니다. 그에 비해 스탠포드는 지원서 마감일까지 제출되지 않는 추천서는 받지 않겠다고 되어 있어서 추천서 3개가 도착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로 원서 접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최소 4분에서 5분의 추천서를 요청해놓고 추천서 기한 중 가장 빠른 날까지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4-5분을 요청하는 건 그중 한두 분이 기한 내에 제출을 못해주셔도 접수는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링크에 들어가서 추천서 첨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 이 과정이 생각보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메일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경우, 스팸 메일에 들어가서 못 보는 경우 등 정말 별의별 이유로 진행이 잘 안 되는데, 교수님 메일함을 직접 뒤져볼 수도 없어서 답답한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추천서를 4개에서 5개 요청하시고 때마다 리마인더와 어디 받지 못했는지 잘 말씀해 주셔서 추천서가 다 전달되도록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진짜로 마무리됐다면 이제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부록, 결과 발표와 최종 면접.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서 결과 발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MIT는 2월 15일, 스탠포드와 카네기 멜론은 2월 말일, UIUC, UT 오스틴은 3월 중순이나 늦으면 4월까지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과 구글링을 해봤을 때 대학원에서도 높게 평가했던 지원자들은 2월에 바로 합격 소식을 듣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해서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연락드렸을 때 답변을 안 주셨던 교수님들도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1월에 연락을 주셔서 줌 미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서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학생들에 한해서 면접을 보려는 목적으로 보였고, 두 교수님과 면접을 했는데 이것도 압박 면접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연구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꽤나 캐주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부담은 아니었고 그냥 줌 미팅하며 교수님과 30분 정도 연구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가볍게 생각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당장 지원서를 준비하실 분이라면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막상 시작하고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서 사람이 못할 짓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저도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전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정도로 준비하고, 각 단계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들로 준비해서 미국 대학원 시리즈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학원 시리즈에서는 훨씬 더 깊게 정리하고 제가 몸소 경험하고 깨달았던 꿀팁들도 전부 공유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지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나 단계별 정리 영상 아무 곳에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아는 만큼 전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멘토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프롬 멘토링으로 연락 주셔도 되지만 대부분 비슷한 고민과 질문을 갖고 계실 거라 용기 있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커리어 준비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